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이 매일 쓰는 기초 영어 표현 딱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바꿔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문장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뻐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glad, 이거는 기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I'm glad라고 하면 저 기뻐요. 혹은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니까 나중에 혹시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더니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to hear that 뒤에 붙여볼 건데요. 그냥 hear 이거는 듣다이지만 앞에 to가 붙어서 to hear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니까 뭐 듣기 위해서 들으려면 등등 미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들으니까 기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m gla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glad to hear that. 한 번 더요. I'm glad to hear that. 저와 목소리 맞춰서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확률이 너무 적고요.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몸이 기억해서 나중에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군가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바쁘다. 지금 뭐 하는 중이라서 그게 좀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고요. I'm in the middle of. 이거는 하나의 패턴으로도 사용되고 뭐뭐 하는 도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거의 중간이다란 말은 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동사의 ing를 사용해서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중이에요.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something 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하는 중이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 지금 뭔가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한 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것 좀 나르는데 도와줄래? 근데 지금 뭐 하는 중이어서 도중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아픈 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feel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컨디션 이거를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feel good. 기분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I don't feel good 이라고 얘기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I have a cold. 저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정확한 병명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머리가 살짝 아픈 것 같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요. I don't feel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요. I'm not feeling good.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정답이고 다른 건 다 오답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나에게 좀 더 입에 잘 붙는 거 그것부터 연습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는요. 저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6시엔 일어나요. 영어로 I usually get up at 6 in the morning. 자,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문장이 조금 길 때는요. 한 번에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어 동사.
가장 먼저 내가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겠다. I get up. I get up.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일어나요라고 하면 usually란 표현을 동사 앞에 붙여주면 더 깔끔합니다. I usually get up. I usually get up.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침 6시라고 하고 있죠. 그냥 at 6 하면 6시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아침 6시가 있고 저녁 6시가 있잖아요. 아침은 뒤에 in the morning 이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t 6 in the morning 아침 6시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눠보면 저는 보통 일어납니다. I usually get up. 아침 7시에 at 6 in the morning. 이렇게 두 가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하고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얘기할 때 만약 생각이 안 나면 I usually get up at 6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약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하게 따다다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드니까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그거를 위한 연습이 바로 의미 단위별로 말하기입니다. I usually get up. I usually get up.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는요. 옷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거꾸로 입은 거예요. 이거는요. 영어로 I put my clothes on inside out. 여기서 put on이라고 하면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어떤 옷을 입은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put과 on 사이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이에 넣어줬어요. I put my clothes on. I put my clothes on. 이렇게 하고 있고요. 뒤에는 inside out. inside out이라고 하면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에 같이 썼죠. 이거를 뒤집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I put my clothes on. 나 옷 입었어요. 여기서 inside out을 넣어서 거꾸로 입었다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옷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I put my clothes on inside out. I put my clothes on inside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번째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간 많이 남았는데 막 서두르면서 정신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요. You don't have to hurry up. You don't have to hurry up. 이겁니다. have to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 아주 강한 느낌인데요. don't. 이거 하나 붙이면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 꼭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를 하나의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합니다. 너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hurry up. 서두르다죠. 단독으로 서둘러라고 할 때 우리가 hurry up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붙여보면 you don't have to hurry up.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신은 꼭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hurry up. You don't have to hurry up.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저는 저녁 8시 후에는 보통 집에 있어요. 이것도 살짝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 있어요부터 가볼까요? I'm usually at home after 8 in the evening. 살짝 비슷한 문장이죠? 여기서는 I usually까지는 비슷한데 비동사를 사용해봤습니다. I'm at home. 비동사, 보통 여기서는 I와 am이 붙어서 I'm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At home, 집에 있는 상태를 말해서 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집에 있어요. I'm usually at home. 한 번 더요. I'm usually at home. 그 다음에 추가 느낌. 저녁 6시 이후에라고 하고 있죠. 8, 8시인데요. In the evening. 이번에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 8시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이 두 개를 숫자 뒤에 넣음으로써 아침이다, 저녁이다 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t이 아니라 after 이거와 함께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뭐한 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시 이후에 라고 하면 after 8 in the evening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보통 저녁 8시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after 8 in the evening 이걸 활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음미단이 저는 보통 집에 있어요. I'm usually at home. I usually at home. 저녁 8시 이후에 after 8 in the evening. after 8 in the evening.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I'm usually at home after 8 in the evening.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8번째는요. 오늘 저녁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I had nothing to do this evening. I had nothing to do. 여기까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현재형으로 I hav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I had는 과거형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뭐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이죠. 근데 이건 보통 뒤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이 아니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서 nothing to do. 이렇게 to do를 뒤에 붙여봤어요. to는 미래 느낌이죠.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다. I had nothing to do. 현재형으로 하면 I have nothing to do.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 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을 얘기할 수 있고 과거는 I had nothing to do. 네,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저녁은 evening인데요. 오늘 저녁, 이번 주 이렇게 오늘, 이번은 this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다. this evening. 자, 다시 해볼게요.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I had nothing to do. 그게 오늘 저녁이죠. This evening.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많이 연습해서 몸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9번째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면 좀 어색하겠죠? 서울 출신인 분들, 서울 토박이신 분들은요. 토박이가 뭐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표현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이렇게 됐죠? I was born 하면 저는 태어났습니다. I was raised 하면 저는 자랐습니다. 두 개 합쳐서 I was born and raised.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은 in Seoul.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너는 in Seoul 해야 된다. in Seoul. 거기서부터 저는 in과 서울이 함께 쓰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고 영어 배울 때도 뭐 어색하지 않네 라고 느꼈습니다. 네, 웬만한 경우에서는 in과 함께 사용하니까 in Seoul을 함께 기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저는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게 서울이죠.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만약 지역 바꿔도 괜찮겠죠? 울산이다 라고 하면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이렇게 지역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자랐다. 그러면 조금 어색하겠죠? 근데 태어나고 자란 게 다 그 도시라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째는요.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반드시 가야 한다 보다는 약간 느낌이 시계 보고 저 좀 이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약간 긁적이면서 이런 느낌이라면 I think I should leave now.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I think는요. 뒤에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I should leave now. leave 이거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 이동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 집 쪽으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go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leav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 should leave now.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고요. I think를 붙여서 가보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돌려서 말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되죠.
뭐 저희도 친구랑 뭐 대화할 때 가야 돼. 이거랑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느낌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두 번째 겁니다. I think I should leave now. 한번 더 해볼까요? I think I should leave now.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당신은 반드시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떨 필요가 없냐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떠올려 주시면 돼요. 너는 꼭 뭐뭐 하지 않아도 돼. 서두르다. 이렇게 해서 문장 완성한 다음에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마지막에 써보시면 이 문장이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장, 저거는 내가 꼭 한번 외워보고 싶다. 이게 한 개가 될 수 있고 10개 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꼭 댓글에 남기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아웃풋을 해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외우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